KR 배구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경기는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패였고 팀은 사실상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스코어는 0대 3이었지만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참담했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미들 블로커였고 범실은 무려 22개. 외국인 선수는 5명이나 있었지만 존재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수치들만 봐도 이 경기가 결코 정상적인 경기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경기 후 고희진 감독의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해 줍니다. 팬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관장에서 이런 건 처음입니다. 이 말을 감독이 직접 꺼낸 적이 있었을까요? 변명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죠. 이건 단순한 일패가 아닙니다. 정관장의 시즌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는지를 감독 스스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기대는 컸고 변수에 대한 준비도 했다고 했지만 코트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기점으로 팬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 경기가 한국 배구 역사상 최악의 경기로 남게 됐는지, 그리고 고희진 감독의 이 발언이 어떤 의미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정관장은 0대 3으로 완패했고 범실만 22개를 쏟아냈습니다. 한 세트를 통째로 헌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상대의 블로킹에 막혀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직접 점수를 내주며 흐름을 끊어버린 겁니다. 외국인 선수 자네트는 공격 성공률 20%의 5점에 그쳤습니다. 반면 상대 외국인 선수 조이는 공격 성공률 60%로 27점을 기록했습니다. 격차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팀의 문제 해결사가 완전히 지워진 경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득점 분포였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는 미들 블로커 박은진, 단 9점, 임쿠시, 박혜민, 이선우를 포함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공격 옵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격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는 뜻입니다. 세트가 거듭될수록 범실은 줄어들 기미가 없었고 점수 차가 벌어질 때마다 감독의 벤치는 끝내 침묵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잘 싸웠지만 진 경기도 아쉽게 패한 경기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패배는 단순한 일패가 아닙니다. 정관장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경기였죠. 모든 숫자가 그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 가장 강렬했던 장면은 코트가 아니라 인터뷰실이었습니다. 고희진 감독의 말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팬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관장에서 이런 건 처음입니다. 이 두 문장은 단순한 아쉬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더 이상 팀의 상태를 감싸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보통 패배 후에는 전술 이야기나 준비 과정, 다음 경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기 마련이지만 이날 고희진 감독의 말에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선수 탓도 없었으며 상대 분석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먼저 반성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지금의 팀 상황이 설명조차 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특히 정관장에서 이런 건 처음입니다. 라는 표현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최근 부진과 연패, 기복 있는 경기력 속에서도 감독은 늘 여지를 남겨왔습니다. 성장 과정이라고 했고 준비 중이라고 말하며 시간을 벌어왔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처음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이 패배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가진 경기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성격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 경기에서 감독 스스로 선을 그은 셈이었죠. 이제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희진 감독은 팬들에게 거듭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패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 무너진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희진 감독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고 그 장면은 팬들에게 경기 내용보다 더 강하게 남았습니다. 이 발언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사과라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한 고백에 가까웠죠. 그리고 그 무게 한가운데에 지금 고희진 감독이 서 있습니다. 팬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패배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패배가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범실이 많았고
외국인 공격은 막혔으며 세터의 토스는 흔들렸고 경기가 진행될수록 흐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장면들은 이번 시즌 내내 반복되어 온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네트의 불안정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세터진의 불안도 이름만 바뀐 채 매 경기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2개의 범실은 우연이 아니라 누적된 결과였고 공격 옵션이 막히자 팀은 대안 없이 그대로 붕괴됐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팬들의 분노가 가장 커집니다. 이건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가 또다시 반복됐을 뿐이기 때문이죠. 큰 기대를 모았던 인쿠시 카드 역시 결국 제한적인 옵션에 그쳤고 중앙 활용은 임시 처방에 불과했으며 흐름을 바꿀 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팬들의 시선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다음엔 나아지겠지라는 말이 통했지만 이제는 이 얘기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느냐가 먼저 떠오릅니다. 이날은 단순히 경기력이 나빴던 날이 아니라 팀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팬들은 감독이 고개를 숙이기 전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응원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고 이어지는 법이지만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그 신뢰가 눈에 띄게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인쿠시 열풍 역시 냉정하게 바라볼 시점입니다. 인쿠시는 성실하고 태도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배구를 대하는 자세 역시 진지합니다. 하지만 프로 무대는 태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인쿠시는 제한된 출전 시간 안에서 나름의 효율을 보여줬지만 리시브와 수비에서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결국 주전으로 활용되기엔 부족했습니다. 이건 인쿠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치가 과도하게 설정된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예능을 통해 만들어진 호감과 기대가 코트 위에 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팀이 흔들릴 때 필요한 건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당장 팀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그 카드는 끝내 나오지 않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팬들 사이에서 인쿠시보다 더 자주 언급되는 이름은 고이진 감독입니다. 사퇴 여론까지 나오는 이유도 단순한 패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반복되고 있고 해법은 보이지 않으며 감독의 말마저 처음이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